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2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전 단원에 이어서 세계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89쪽, 교과서 234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세계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교과서에서 들고 있는 내용으로는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은 전 세계의 부는 증가했지만 부가 일부 국가 및 계층에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자, 실제로 그런지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원인을 보면은, 자, 뭐의 확대로? 뭘까요? 그쵸. 바로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지닌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은 경쟁에서 유리한 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도태되기 쉽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바로 세계화가 초래한 그런 문제점이다 라고 교과서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나 금융산업, 서비스 산업은 주로 어디에 위치할까요? 그쵸, 바로 선진국에 위치하는 반면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과 농업 부분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담당하면서 이로 인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자, 두 번째 교과서에서 들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문화가 획일화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같은 생활 양식이나 대중예술의 확산 과정에서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 획일화된다라고 얘기하죠. 문화가 획일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의 문화가 보편화되는 현상, 그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이죠. 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점을 보면 지역 문화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전통 문화의, 그렇죠, 바로 정체성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약소국이나 원주민의 고유한 전통 문화가 선진국의 문화에 밀려서 소멸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고 획일화되고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편윤리라고 얘기하죠. 각 지역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게 발전한 그런 윤리가 있죠. 특수윤리.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이루고 있다. 자, 우리가 보편윤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회에서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 통합하는 윤리로 이런 보편윤리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 존엄성, 인권, 생명 존중, 자유, 평등, 평화,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데 비해서, 자, 또 각 지역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특수윤리도 있죠. 그래서 특정 사회에서만 준수하는 특수한 윤리로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주권이나 자국 시민의 복지를 보편적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세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그래서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보편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는데, 이에 반해서 인권 자유 등의 가치와
국가 주권, 자국민의 복지와 같은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각 사회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편윤리를 강조하면은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어떤 반발이 굉장히 드세겠죠. 그로 인해서 보편윤리와 이런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특수윤리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선진국의 경제 원전화 기술 자원, 그 다음에 공정무역, 자, 이런 게 뭘까요? 그렇죠. 지구촌 분배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이게 선진국이 어떤 경제적인 원조를 하거나 기술을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무역을 통해서 이런 어떤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뭔가 해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특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서 각 지역의 어떤 고유한 이런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세계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지구촌에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전 세계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문제에 관심을 갖고 뭔가 해결하려는 그 공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연대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 체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91쪽입니다. 세계화에 따라 선진국의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문화의 뭘까요? 그쵸, 바로 획일화 문제가 되겠죠. 획일화와 소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는 무역 형태 뭘까요? 그쵸, 바로 공정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의 삶과 문화, 자연을 존중하면서 여행자가 사용한 돈이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이 공정무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무슨 여행? 그쵸, 바로 공정여행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OX 문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1인당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 아니죠? 바로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 다양성 선언은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 그런 노력의 사례에 해당된다. 맞죠? 바로 문화 다양성 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획일화와 언어 소멸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계화로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객관식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가나 현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문제를 A씨에서 고른 것은 자, 높은 기술력과 충분한 자본을 지닌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은 자유무역에서 경쟁에 유리하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경제적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빈곤국에 대한 원조 난민을 포함한 국가 간 이민자 문제가 증가하면서 인간 존엄성, 자, 이런 거, 자, 난민 문제, 이런 거는 바로 뭘까요? 그쵸, 바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른 것은, 바른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른 것은 세계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했으니까, 자, 세계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래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능동적이란 말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네요.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된다. 적극적, 다국적 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자, 특수윤리를 강조하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된다. 답이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자신이 수용할 건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윤리를 강조하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제재한다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의견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자,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는 상품, 자본, 노동 등의 생산 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자, 부정적 측면이 아닌 긍정적 측면의 어떤 주장은 뭘까요? 개발도상국의 일자리가 증가한다. 긍정적 측면이죠. 문화 교류로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증가한다. 자, 이런 점이 긍정적 측면의 어떤 세계화를 바라보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디귿 리을은 바로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세계화에 대한 가불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자, 이거는 긍정적 측면의 어떤 내용이네요.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 을은 부정적 측면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답은 기업,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을은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본다. 부정적 측면이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은 선진국 문화의 확산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이거는 긍정적 측면이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